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농산물이 4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가 이뤄진 이후 전체 매출액은 13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매출액이 벌써 작년 매출액을 넘어설 정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소득을 높이고 있어 입점 농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 서수면의 한 마을에서 지난 1927년 옥구농민 항쟁 당시 항쟁의 산실이었던 이용효 가옥과 야학터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되면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농산물이 4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가 이뤄진 이후 전체 매출액은 13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매출액이 벌써 작년 매출액을 넘어섰는데요.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입점 농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운영 4년 만에 전체 매출액은 132억 2,200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은 이달 기준 30억 3,1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30억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라면 올해 전체 매출액은 3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30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1월까지 30억을 돌파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35억 정도를 판매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매출 증가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준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택배비와 오픈마켓 수수료, 택배 박스비를 지원하는 등 가격 경쟁력 확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전용 플랫폼인 익산몰은 물론 네이버 등 국내 오픈마켓까지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한 것도 안정적인 매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거두려는 입점 농가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549개 농가에 그쳤지만 이듬해 611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904농가까지 증가하더니 올해는 1224농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자상 거래가 운영된 지 4년 만에 입점 농가는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익산시는 갈수록 입점 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비대면 방식이어서 소비자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에서 보증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전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시장 변화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농산물 판매. 익산 마을 전자상 거래가 지역 농가 소득 안정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LS M&M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짓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LS M&M,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복합공장을 세워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S M&M은 1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9년까지 전기차 125만 대 규모의 황산 니켈 공장을 짓고 연간 6만 2천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올해 안에 새만금 민간 투자 10조 원 달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은 어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546억 원을 들여 지능형 공장과 연구개발센터 등을 구축하고 조미김과 밀키트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시는 종합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유통망을 확보해 2030년까지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전부 개정안은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과 K문화융합 산업진흥지구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합니다.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오늘 제정했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운영, 특례 발굴과 예산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또 대외 홍보와 사회협력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했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예산 정국의 3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어제 국회 예결위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새만금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R&D 연구개발 예산을 민주당 3대 과제라며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도 100% 예산 회복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그룹은 경선 득표의 최대 30%까지 감산하는 방침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총선 기획단은 현역 의원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 그룹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하위 10%에서 20% 사이 그룹은 현행대로 경선 득표의 20% 감산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 사항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름 표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의 올해 발행액이 5,30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서 시민들의 다이로움 사용이 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다이로움 발행을 유지할 계획이며 청소년 다이로움과 다이로움 도서 구입 지원, 다이로움 택시 등 특색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의 매출과 주문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0억 6,300만 원에 달하던 매출액은 지난해 7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매출액은 44억 9,80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문 건수는 2021년 36만 2,476건에서 지난해 2022년 27만 5,682건, 올해 10월 말 기준 16만 4,219건으로 줄었습니다. 익산 장애인 일자리의 내년 채용 규모가 크게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내년엔 42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올해 참여자 255명에 비해 67%가 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35억 6,800만 원에서 내년엔 51억 3,3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분야는 일반형 일자리 77명, 복지형 일자리 240명, 특화형 일자리 50명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정원형 축제로 변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오늘 전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역연구소 플랜 플러스 원이 수향하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정원형 축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적합한 축제 장소를 제안하고 소득 창출 콘텐츠 발굴, 국화축제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정원형 축제로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와 여주국제가든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집안 침하 현상이 여전해 입주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에 따르면 수년째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하며 보완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LH는 집안 침하 문제가 공론화되자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토목학회가 집안 침하 현상을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감정평가사 등도 LH가 30%가량 책임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내 럼피스킨 확진 농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확진 농가는 부안과 고창, 임실 등 14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모두 50만 마리로 지난 4일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만큼 3주간에 걸친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까지가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군산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스토킹 범죄는 130건, 올 들어 현재까지 79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건 90건 이상입니다. 윤 의원은 군산시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269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162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축사는 우사 95건, 돈사 94건, 개사 80건이었습니다. 이 중 돈사의 피해 규모가 93억 원으로 가장 컸고 개사 65억 원, 우사 2억 원 순입니다. 전북농협은 10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김장재료 할인 판매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는 북전주농협, 익산원예농협, 동군산농협 등의 직매장이 참여합니다. 이들 직매장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배추, 무, 대파 등을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제17회 전북 청소년 영화제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전주 조이엔 시네마 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영화제는 23일 오후 7시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열립니다. 김민하 감독의 버거송 챌린지를 개막작으로 오는 25일까지 46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오는 2027년이면 군산에서 옥구 농민 항쟁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수면의 한 마을에서 옥구 농민 항쟁 당시 농민 야학으로 항쟁의 산실 역할을 했던 이용휴 가옥과 농민 야학 터가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되면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마을. 집들 사이에 잡초와돌로 뒤덮인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영락없는 폐가의 모습입니다. 4칸짜리 가옥은 지난 여름 한 칸이 무너지고 올겨울 폭설이라도 내리면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야학을 가르쳤던 사랑채는 지금은 텃밭으로 변한 채 터만 남았지만 안채 흔적은 뚜렷합니다. 일제강점기 옥구 농민항쟁의 뿌리를 키운 이용휴 선생의 생가입니다. 이용휴 선생은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의 농지 강탈에 항거했고 생가에서 서당 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민족의식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작농들이 그 지주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항일의식을 가지고 그 일제의 그 권력에 맞서는 그런 항일항쟁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 이 야학 자리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장태성 선생이 이곳에서 야학 교육으로 농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1927년 옥구 농민항쟁에 불씨가 됐습니다. 당시 야학에서 17살의 나이로 교육을 받았던 최영무공이 1993년 증언한 내용입니다. 대략 이제 전역은 이제 공부를 시키고 다 보내고 나머지 한 몇 사람 남겨놓고 태국기를 기르나 해놓고 언젠가는 우리 손이 올 것이다. 그 양반이 가르친 걸 내가 얘기했는데 창가를 불러. 창가. 창가를 해요, 창가를. 동편 하늘 검은 구름 힘차게 헛구석
밝고도 고운 햇발이 웬 천지를 빛날 때 세상 만물은 기뻐서 좋아하건만 다만 울타리 밑이 서리 맞은 무공하는 홀로만 앉아 울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쳤어. 역사학자들은 이용유 생가는 옥광쟁의 산실로 가치가 크다고 말합니다. 군산시는 내년 초 향토문화재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겨울 폭설에 이용유 생가가 버텨낼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야학 건물로 쓰였던 별채는 남아있지 않고 지금 터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이라도 보존을 해서 이 자리가 그 야학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 빈 자리에도 우리가 기념관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유물들을 이제 보존을 하거나 하고. 오늘 2027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옥구농민 항일항쟁. 역사적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지만 보존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무와 공보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임자의 음주운전 무리로 4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던 정무수석에 생활정보신문 대표 출신으로 도의원을 지낸 유창희 씨를 선임했습니다. 또 대변인에는 임청 전 연합뉴스 전북 취재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맡았던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익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심이사장으로 한 달 만에 교체되면서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농업인대학이 오늘 16번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시설 채소와 라이브 커머스 등 전문 농업 경영인 50명이 배출됐습니다. 수료생 가운데 김수정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받는 등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익산농업인대학은 3월부터 시설 채소 재배 기술과 스마트팜 운영,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답례품 다양화와 신생업체 진출을 위해 기존 3년 이상 운영 자격을 1년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급업체는 군산시와 계약을 맺고 내년 한 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 지역 모범 음식점이 57곳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업소는 완도 횟집과 지수만 풍천 민물장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음식점까지 합하면 모두 57곳입니다. 모범 음식점은 위생과 접객 서비스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 표지판 설치와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미즈베베병원과 이웃사랑의사회 익산지회가 22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의료용품 500점을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의료용품은 파스와 연고 등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취약가구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겨울나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월명동에 위치한 전보짬뽕과 민규짬뽕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든든한 한 끼 나눔을 펼쳤습니다. 지난 21일에 명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약 30여 명은 다양한 중화요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산시 옥구교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김치 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지난 21일 옥구교회 교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배추로 김장김치 250포기를 담아 옥구읍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